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여수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하자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시점. 이 대표의 발길은 민주당의 텃밭인 여수를 향했습니다.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지역 산당 기업 대표들과 만난 이 대표는 산단 물 부족 문제와 함께 산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습니다. 고가 산단에 입주하신 여러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또 지원이 필요할지,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함께 논의하고, 또 여러분들의 제안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면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은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잦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족하지만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보완 작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해서 대파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모범적인 여수 산단을 만들어가는데 공장 양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대표는 산단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산단 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사원들을 산업 안전 관찰 인력으로 재고용하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산업 안전 부분도 그럴 필요가 좀 있긴 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좀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좀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단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설비 노후화보다는 근로자 안전 불감증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의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용자든 노동자든 국가든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분명합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노동관련법과 관련해 과도한 옥죄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작심한 듯 쏟아낸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전남 지역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가 민생과 경제에 대한 지역 민심을 수렴하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 전남발 당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여수 방문에 이어 무안에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전남 보고회를 갖고 내일 광주를 찾아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흥군 도양읍에 들어설 어선건조 지원센터는 전국의 어선 조선소를 집적화해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건조에서 검사까지 모든 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게 되며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49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흥군은 탄소제로 정책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어선건조 기술 개발과 FRP제의 재활용이 가능해져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정치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대선 패배에 이은 공천 갈등으로 민주당 내 분열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치러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전남 지역 득표율은 86.1%. 선거 이전 여론조사에서 보여줬던 70% 내외의 지지율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보수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치인 11.4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지방선거를 겨냥해 총력전에 나섰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전남 지역 곳곳을 누비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당이 되어서 인수위 단계부터 호남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도지사 당선은 불발됐지만 이정현 후보의 득표율 역시 20%에 달했고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곡성과 순천에서는 각각 40%와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때만 가끔 튀어나와서 표 찍어달라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항상 내 삶 근처에 있는 생활 밀착형 정당이구나. 반면 민주당은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가리지 않고 측근 심기와 줄 세우기 논란이 터져나왔고 후보들의 탈당 사태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도 커져갔습니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이 전혀 안 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을 만들고 결국 지금의 그 권력의 칼끝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한편 진보당은 지역구 도의원 2명과 기초의원 5명을 배출하며 지방선거에서 약진했지만 전남의 제1야당을 노렸던 정의당은 비례대표 도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이 당선되는 데 그치면서 성찰과 쇄신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의과대 신설, 올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에 전라남도의 무성의한 대응이 겹치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7월 전남의 의과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던 정부는 2달여 만에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밀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가 의사단체의 입김보다 약하다는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의과대 신설 논의를 당장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고 실내 마스크 해제, 격리기간 축소까지 추가 검토되는 현 상황을 의정협의 재개의 조건이었던 안정화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안정화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정협의체의 전제 조건이었던 코로나가 진정된 만큼 이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시설, 즉 전남권 의대, 목포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전라남도의 동어 반복 수준의 의대 신설 대응도 손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영남권, 충청권에서도 의과대 신설 요구가 거세졌는데 전남의 의대 유치 전략은 30년 수건을 이야기하는 여론 환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서부 의과대 희망지를 눈치 보며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지 않는 사이 지역별 갈등만 첨예해졌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벌어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중요한 열쇠로 꼽히는 의과대 신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의대 신설 문제가 생명기본권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가 되면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걸 뼈아프게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년을 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송년 기자간담회에 나선 김 지사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우주발사체 특화산단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전남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들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동북권 통합청사를 4개 실국체제로 확대하는 한편 광역 SOC 확충과 국립의대 유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마다 특별 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기관이 3년 동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번 달 여수 교통약자 콜택시 근무표입니다. 32명의 운전원이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규정 인원보다 1명 부족한 숫자입니다.
운전원들은 3년 전부터 운전원 한 명이 사무일을 보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었다며 엄연한 규정 위반의 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실시적으로 운전하는 운전 직원은 32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고 그 사람한테 차량 한대를 배정을 해줘서 차량을 멈춰놔요. 인원이 줄다 보니 22대가 운행돼야 할 차량도 사실상 21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대기 시간이 늘었고 그만큼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솔직히 말해서 차 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깜찍한 업무에 오만지가 걸릴 때도 있어요. 해당 직원은 야간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매달 75만 원의 약정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주간근무만 했습니다. 근데 운전도 제대로 안 하고 사무직 역할을 한 거죠. 운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전은 이 급여는 다 받아가는 거죠.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무직으로 간 운전원이 사무일을 보고 남은 시간은 운전원으로 일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2시간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여수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근무일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한 여수시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인력 운용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 사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면서 의회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등 이른바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의 관련 보증 사고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양의 악성 임대인 보증 사고는 131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이 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부평동, 서울 양천동에 이어 광양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의 출향인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모른다고 답한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9%에 그쳤습니다. 전남도당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금 방법을 확대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의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 4분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민간 소비가 전분기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민간 소비의 경우 자동차와 겨울 의류 등의 판매 호조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수 청소년 연극제가 오늘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연극제는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단체와 개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순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청년복합문화공간 청춘창고의 일원이 될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식음료와 공예,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만 많은 무난한 겨울 날씨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광양 지역이 최고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했는데요. 당분간 비슷한 기온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구름 많아지면서 흐려지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영상 1도, 순천 광양 영하 1도로 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6도, 광양 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고 흐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시간은 낮 1시 1분, 간조시간은 아침 6시 1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장회 공직자 일동 1,922만 9천 원,
한일관 대표 박현진회 직원 일동 242만 원, 여수 은강교회 최송자 목사회 성도 일동 189만 원, 순천시 어린이집원 앞에 100만 원, 여수시 묘도동 창촌 1, 2통 주민 일동 50만 원, 고궁군 도양읍 장애마을 주민 일동 45만 원, 도양읍 이영식 이태리 기업 대표 30만 원, 봉래면 원두마을 주민 일동 23만 원, 순천시 상사면 영동마을 주민 일동 20만 5천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3구 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봉래면 진기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순천시 서면 선평 1, 2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문수동 새마을 부녀회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내년 국비로 5,57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올해보다 5.6% 증가한 5,573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산단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 광양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정비사업 5억 원, 광양 여수간 수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비 3억 원 등입니다. 고흥군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2020년 말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KUAM 테스트베드로 선정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비 113억 원을 투입해 이착륙장과 계류대, 경납고, 지상감시 레이더 등 기체 실증 인프라를 조성합니다.